네, 여러분들 잘 써봤죠?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관찰 결과,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추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게 나무 틈에 사는 벌레를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볼 때는 가다 핀치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벌써 결과를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관찰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쓰겠어요. 가, 다, 핀치의 부리는 가늘고 뾰족하다. 그 다음에 먹이인 벌레가 사는 것도 우리가 관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벌레는 다른 곳에도 살지만 벌레는 나무 틈에 많이 산다. 틈에 많이 산다. 이게 선생님이 관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 쫓고 가는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선생님은 핀셋을 써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경험은 그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곳에서 물건을 꺼낼 때 가늘고 긴 핀셋을 이용하면 좋다. 이런 경험을 선생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리를 해봤더니 아, 가다 핀치가 가늘고 뾰족한 부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 틈에 있는 사는 벌레를 꺼내 먹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선생님은 추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써보겠습니다. 가다 핀치는 가늘고 뾰족한 부리를 갖고 있어 나무 틈에 사는 벌레를 꺼내 먹기 쉬울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선생님이 쓴 게 정답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가다 핀치의 부리가 가늘고 뾰족하다는 건 똑같아야 되고요. 벌레가 나무 틈에 사는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벌레가 땅바닥에 살면은 그냥 땅바닥 우리가 보는데 쉬운 보기 좋은데 살면은 굳이 어 핀치의 부리가 뾰족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관찰 결과 그 다음에 관찰 결과를 봤을 때 부리가 가늘고 뾰족하다는 내용 그 다음에 벌레가 나무 틈에 산다는 내용은 분명히 관찰 결과에 들어가야 돼요. 요게 바로 객관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의 주관적인 경험이 합쳐져서 우리가 추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 결과는
누구나 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 있으면은 조금 수정해 놓고 저는 비슷하게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건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어떤 부리를 가진 핀치가 여러 가지 씨를 먹기에 알맞은지 추리해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관찰 결과 선생님이 요거 나와 라 핀치 있잖아요. 나와 라 핀치의 부리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림을 다시 보면 알겠지만 얼굴에 비교해서 가다의 핀치는 이렇게 뾰족하고 가는 편인데 나와 다는 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굴하고 비교해서 쓴 내용입니다. 여기 부리가 크다는 것은 그 다음에 C는 주로 이게 땅에 떨어져 있죠. C는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위에 있는 문제처럼 뾰족하고 가는 부리가 필요하진 않다는 얘기죠. 또 알고 있는 경험, 아까 선생님이 힌트도 줬는데요. 선생님이 견과류 있죠. 특히 호두 같은 거 견과류 먹을 때 이게 너무 딱딱해서 손으로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견과류는 단단해서 깰 때 망치를 사용했어요. 요즘에는 뭐 호두 까는 기계도 따로 있나 본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진짜 호두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망치로 살살 톡톡톡 깨가지고서는 이제 쪼개지면은 이제 손으로 다 겉껍질을 깨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알맹이를 깨먹은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요즘은 보통 그 겉껍질이 다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왜 시장 같은 데 보면 땅콩 같은 모양의 것이 겉껍질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본 일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것도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복숭아 있죠. 복숭아 먹고 나면 씨앗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그걸 갖다가 그냥 심으면 안 되고 그걸 한번 깨고 나면은 그 안에 보면은 씨앗이 정말 그 싹을 틔우는 씨앗이 따로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단한 것들이 이렇게 잘 소중하게 씨앗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우리가 이런 망치 같은 단단한 것을 사용해야지만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경험한 것은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되게 다양한 것들을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추리한 내용을 써보면은 나라 핀치는 크고 두꺼운 부리가 있어 단단한 씨의 껍질을 부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추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까 위에서 말한 것 같이런 관찰 결과는 이 나라 핀치에 대한 우리가 본 결과 관찰한 결과 그 다음에 C가 있는 곳에 대한 결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추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로 틀리고 맞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개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보고 저거는 내가 고쳐놔야 되겠다 하는 것만 고쳐놓으면 됩니다. 다행히 오늘 더 생각해 볼까요의 문제도 그 내용이에요. 내가 추리한 것이 맞는지 선생님하고 생각을 갖다가 비교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서 고치라고 했으니까요. 오늘은 그런 것들만 추려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핀치의 부리 모습과 부리 모양과 그 다음에 먹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추리할 때는 대상을 다양하게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리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분류할 때도 그랬지만 관찰이 가장 첫 번째고요.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습관을 잘 길러야 되고요. 이때 관찰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나 과거의 경험과 관련지어 추리하면 더 과학적인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추리 소설 읽어본 친구들 있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주변의 것들을 잘 관찰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거하고 잘 합쳐서 좋은 추리를 해내는데요. 이것도 과학적인 추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과학자처럼 추리를 해보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추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과학자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관찰한 내용 합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 추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공감하고 같이 의견을 내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과학자처럼 뭐뭐 해봐요. 마지막 시간 과학자처럼 의사소통을 해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책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